1786년 12월 9일 한양의 하늘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겨울의 찬 기운이 도성 전체를 감싸고 있던 그날, 한 시대를 풍미했던 거대한 권력자의 생명이 꺼져갔습니다. 훈련대장 구선복, 군인들 사이에서 무종이라 불리던 그 위험 있는 무장은 능지처참이라는 극형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정조 10년 최고 실권자였던 구선복은 어떻게 왕의 극진한 노여움을 처형되었을까요? 그의 생사가 걸린 대국은 2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762년 그 뜨거운 여름날, 영조의 명으로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혔을 때 그 뒤주를 감시하던 포도대장이 바로 구선복이었습니다. 어린 세손 정조의 눈앞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조롱하던 그 무신의 모습은 이후 정조의 가슴에 24년간 깊은 앙금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권력과 권세, 충성과 배신이 엮인 이 비극적 운명의 주인공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구선복은 1718년 숙종 44년 황해도 병마절도사를 지낸 구성필의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본관은 능성으로 조선 초기부터 대대로 무반 가문의 영광을 이어온 명문가의 자손이었습니다. 21세이던 1738년 영조 14년 그는 생원시에 입격하고 고지어 무과에 급제하며 관직에 발을 들였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21세, 앞날이 창창한 젊은 무관이었습니다. 무예에 뛰어난 재능을 보인 구선복은 영조의 신임을 얻으며 승승장구했고 1748년에는 황해도 수군절도사, 1750년에는 충청도 병마절도사로 부임하며 지방 군권을 장악했습니다. 여러분은 이토록 빠르게 출세하는 젊은 무관을 보며 그의 미래가 얼마나 찬란하게 보였을지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구선복의 삶을 결정적으로 바꾼 사건은 1752년 이모화변이었습니다. 사도세자가 나무 뒤주에 갇히자 그는 포도대장으로서 뒤주를 감시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구선복은 병사들과 함께 뒤주 옆에서 술과 떡을 먹으며 굶주림과 갈증에 시달리던 세자를 향해 술을 주랴, 떡을 주랴라고 조롱했다고 합니다. 어린 세손 정조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고 자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모욕당하는 모습을 결코 잊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이 24년 후 구선복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줄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과연 구선복은 이 행동이 자신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했을까요? 훗날 정조가 실록에 남긴 기록에 따르면 역적 구선복으로 말하면 홍인함보다 더 심하여 손으로 찢어 죽이고 입으로 그 살점을 씹어먹는다는 것도 오히려 부족한 말이라고 할 정도로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구선복은 자신의 마음속으로 세자가 이렇게 죽는다면 세손도 나를 두려워할 테니 나의 권력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영조는 구선복의 충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사도세자 사후에도 그는 계속해서 승진을 거듭했고 1757년에는 총용사로서 군영대장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8년 후인 1765년 마침내 그는 최고 군직인 훈련대장에 올라 조선의 군사력을 장악했습니다. 47세의 나이에 이룬 대성공이었습니다. 구선복은 중영구선행과 번갈아가며 병권을 잡아 무반벌열로서의 위세를 떨쳤고 많은 무장들이 그를 무종이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화려한 권세 뒤에는 언젠가 왕이 될 세손의 깊은 원한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1776년 3월 5일 영조가 승하하고 세손 정조가 즉위했습니다. 이제 구선복의 운명은 정조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정조가 즉위하자마자 구선복을 처단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그를 처벌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정조의 왕위 계승에 반대하던 홍인한, 정우겸 등과는 달리 구선복은 세손의 대리 청정이나 왕위 계승에 반대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정조는 그를 보국숭록대부로 승진시키고 어영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를 모욕한 원수를 승진시키는 정조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지 상상할 수 있을까요?
구선복은 내심 새 왕이 나를 미워할 터인데 오히려 승진시키다니 혹시 후에 더 큰 화를 내리려는 꾀가 아닐까라고 의심했을 것입니다. 이어서 형조판서를 거쳐 다시 어영대장에 임명하며 군권을 맡겼습니다. 왜 정조는 아버지를 모욕한 원수를 중용했을까요? 이는 정치적 현실과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정조는 즉위 초기 권력 기반이 취약했고 그를 지지하지 않는 노론 벽파가 조정에 많았습니다. 반면 구선복은 무관들 사이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소론의 영수 김상철과는 사돈지간이었고 그의 배경은 막강했습니다. 정조는 자신의 감정보다 국정 운영과 왕권 강화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해 구선복을 이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1777년 정조 1년 구선복은 영중추부사 이응과 근무 중 다투다가 면직되었으나 한 달 만에 다시 복직했습니다. 이후 금의대장으로 임명되었다가 파직되기도 했지만 다시 복직하여 준천사 당상 어영대장을 역임했습니다. 1778년에는 우변포도대장을 거쳐 어영대장, 훈련대장, 지중추부사를 역임했습니다. 1780년에는 형조판서가 되었고 사간 이명훈이 그가 홍구경과 관련이 있다고 탄핵했으나 정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조가 이렇게 구선복을 계속 중용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의 원수를 가까이 두면서도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정조는 표면적으로는 구선복을 신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실록에 남겨진 그의 말에 따르면 매번 경연에 오를 적마다 심장과 뼈가 모두 떨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가 병권을 손수 쥐고 있고 그 무리들이 많아서 갑자기 처치할 수 없었으므로 단연간 괴로움을 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선복은 왕이 나를 무서워하는구나. 나는 아직 안전하다고 스스로 안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곧 다가올 폭풍 전의 고염에 불과했습니다. 1779년 정조 3년 3월부터 1786년 정조 10년 12월까지 7년 7개월의 기간은 구선복과 정조의 대립이 점차 깊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1779년 3월 정조의 후궁 원빈 홍씨가 소생 없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원빈의 오빠인 홍구경은 정조의 이복 동생 은원군, 이인의 아들 이담을 죽은 누이의 양자로 삼았고 이담은 상계군으로 책봉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구선복은 상계군과 가까이 지내며 그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정조의 입장에서 이런 구선복의 행동이 어떻게 보였을지 생각해 보셨나요? 정조는 홍구경에게 권력을 집중시켜 훈련대장직까지 맡겼지만 홍구경이 점차 교만해지자 1780년 그를 실각시켰습니다. 이후 구선복은 다시 훈련대장이 되어 병권을 장악했고 무관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무종이라 불리며 그 위세를 떨쳤습니다. 하지만 홍구경이 실각한 후 구선복은 자신의 정치적 울타리를 잃고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를 지켜줄 이가 없구나. 어떻게든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구선복은 초조해했을 것입니다. 한편 상계군 이담도 홍구경 실각 이후 계속해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평소 상계군이 불안해할 때면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턱, 턱, 턱. 그 조급한 발걸음 소리가 밤마다 관자놀이를 울렸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1784년 5월 정조에게 첫 아들이 태어났고 이듬해 무뇨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정조의 왕위 계승 구도가 더욱 공고해진 것입니다. 구선복은 이 소식을 듣자 이제 내 입지가 더 좁아졌구나라고 우려했을 것입니다. 1786년 5월 문효세자가 갑자기 홍역으로 죽고 9월에는 세자의 생모인 의빈성 씨마저 사망했습니다. 이때 궁중에서는 독살설이 돌았고 왕대비 정수망우는 이에 강한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송낙휴가 상계군 이담이 살아생전 김정승이 살면 나도 살고 김정승이 죽으면 나도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고 구선복의 양자 구의겸이 상계군을 소인이라 부르며
존경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과연 정조는 아버지의 원수였던 구선복이 이제 자신의 아들까지 해쳤다고 의심했을까요? 12월 5일 정순왕후는 관상을 보았다는 것과 반정한다는 등의 일을 기어코 시원스럽게 밝혀내어 나라의 형세를 안정시키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연이은 국문 과정에서 구선복과 그의 조카 구명겸, 양자 구의겸 등이 3개군 이담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려 했다는 영모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12월 6일 구선복은 국문 중에 모년 때의 일로 제가 용납하지 못할 죄를 지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의구심과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이모화변 당시 사도세자를 모욕했던 일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정조가 24년간 가슴에 품은 앙금을 풀 기회가 마침내 찾아온 것입니다. 구선복의 마지막 나날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는 이제 자신의 운명이 정해졌음을 직감했을까요? 1786년 12월 9일 한양 남문 밖에서 3군이 모인 가운데 구선복의 최후가 진행되었습니다. 정조는 그에게 능지처참이라는 극형을 내렸습니다. 검붉은 피가 새하얀 눈 위에 번쩍하는 처형장의 광경은 그날의 참혹함을 더했습니다. 그의 몸은 갈기갈기 찢겨 처형되었고 조카 구명겸은 목이 베어져 휴수되었습니다. 양자 구의겸은 이듬해 1월 9일 의금부도사에 의해 과천연에서 처형되었습니다. 능성구씨 이가는 대대로 누려온 권세를 한순간에 잃었고 구선복의 가사는 모두 정몰당했습니다. 여러분은 정조가 이 순간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토록 오랜 세월 가슴에 품 복수를 이루는 순간 만족감보다는 쓸쓸함이 더 컸을까요? 정조가 구선복 영모 사건을 통해 처리하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개인적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모화변 이후 24년간 참아온 고통을 푸는 동시에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 구조를 재편하려는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구선복은 처형장으로 끌려 나오며 내 평생 쌓아온 권세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구나라고 비통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실록에 따르면 정조는 역적 구선복으로 말하면 홍인함보다 더 심하여 손으로 찢어 죽이고 입으로 그 살점을 씹어먹는다는 것도 오히려 허루한 말에 속한다. 매번 경연에 오를 적마다 심장과 뼈가 모두 떨리니 어찌 차마 하루라도 그 얼굴을 대하고 싶었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병권을 손수 쥐고 있고 그 무리가 갑자기 처치할 수 없었으므로 단연간 괴로움을 참고 있다가 끝내 사단으로 인하여 법을 적용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검붉은 피가 흐르는 처형장에서 구선복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가운 눈 위에 쓰러진 그의 몸에서 흐르는 붉은 피는 그가 왕실에 충성한다며 흘렸던 허울 좋은 맹세와 대비되었습니다. 영조의 총애를 받으며 권력의 정점에 올랐던 그였지만 결국 그 권력은 한 어린 세자의 고통스러운 기억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때 무종이라 불리며 군대를 호령하던 무장은 이제 갈기갈기 찢긴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정조는 구선복 처형 이후 곧바로 자신의 친위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하여 왕권 강화에 나섰고 이전까지 무신들이 장악했던 군권을 왕권 중심으로 재편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구선복의 죽음은 정조의 개혁 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의 무상함과 역사의 아이러니 아닐까요? 구선복의 처형으로 조선 최고의 무반 가문 중 하나였던 능성구씨 일가는 한순간에 몰락했습니다. 성종대의 오위도 총부 도총관 구수영 일의 영조대의 화기롱주와 혼인한 구민화까지 대대로 고위직 무관을 배출하며 왕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가문의 영광은 구선복의 반역 혐의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구선복의 처형 이후 정조는 그동안 숨겨온 개혁 정치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장용영을 설치하여 왕권 중심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규장각을 통해 학문적 기반을 다지며 수원 화성건설을 통해 새로운 정치의 중심을 구축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16년 12월 3일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에서 구선복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상반신은 없고 다리뼈만 있었는데 수원 최씨 종중산 경내의 비밀리에 묻혀 있었습니다. 최씨 중 누군가가 구선복 장군의 시신이니 우리가 돌봐야 한다고 하여 후손들에게 전해졌고 2016년까지도 그의 다리뼈들을 묻은 무덤을 돌봐주었다고 합니다. 역사는 그를 반역자로 기록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그가 여전히 존경받는 무장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구선복 영모 사건에서 우리는 5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권력의 무상함에 대한 교훈입니다. 구선복은 조선의 군사력을 좌지우지하는 절대 권력자였지만 결국 그 권력은 왕의 의지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그 자리가 영원히 보장되지 않으며 권력의 본질은 한시적이고 무상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구선복이 누린 69년의 삶에서 마지막 순간은 그가 쌓아온 모든 권세가 얼마나 취약한 것이었는지를 증명했습니다. 둘째, 과거의 행동이 미래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교훈입니다. 구선복이 1762년 이모화변 당시 보인 행동은 24년이 지난 후에도 그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그가 사도세자를 조롱한 것은 단 몇 시간의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짧은 행동이 그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과 선택이 먼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으므로 항상 신중하게 행동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셋째, 왕권과 법치의 관계에 대한 교훈입니다. 정조는 구선복을 처형하기 위해 24년을 기다려야 했고 그마저도 반역죄라는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이는 조선의 군주제가 절대 권력이라 할지라도 일정한 법과 질서의 틀 안에서 운영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왕이라도 마음대로 신하를 처벌할 수 없었고 합당한 법적 명분이 필요했다는 점에서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넷째, 정치적 생존의 위험성에 대한 교훈입니다. 구선복은 홍구경이 실각한 후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불안정해지자 상계군을 새로운 정치적 동맹자로 삼으려 했습니다. 이러한 선택이 결국 그를 반역자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정치적 생존을 위해 동맹을 맺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고 특히 왕권에 도전하는 행위는 더더욱 위험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가까이 있을수록 그 위험성도 커진다는 역설적 진리를 보여줍니다. 다섯째, 역사 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입니다. 구선복의 이야기는 실록과 다양한 기록을 통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으며 그의 행동과 결말은 후대의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교훈을 찾아 미래를 위한 지혜를 얻는 과정입니다. 실록에 기록된 구선복의 삶과 죽음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값진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권력과 인간관계 그리고 개인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구선복의 비극적 운명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선택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항상 고려하고 계신가요? 역사 속 인물의 삶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선택의 중요한 거울이 됩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한 인물의 영광과 몰락을 담은 이야기는 시간을 초월한 깊은 울림을 줍니다. 구선복이라는 한 장군의 운명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욕망과 권력의 무상함, 그리고 선택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